안녕하세요. 슈퍼TV 슈퍼파입니다. 오늘은 제가 5개월 동안 마스터 기반 캠핑카 유로마스터죠 운영을 하면서 직접 느꼈던 실사용 후기하고 제가 5개월 만에 마스터 기반 캠핑카를 구입하고 판매하는 이유,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일단 마스터 기반 캠핑카 차량의 베이스 차량의 장단점, 그리고 유로마스터 차량의 장단점, 그리고 마지막에 차를 판 이유,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제일 먼저 마스터 기반 캠핑카의 장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말할 것 없이 기동성이죠. 우리가 캠핑을 다니던 여행을 다니던 다 초행길일 거고, 맛집을 찾아다닐 수도 있고 청수 주입 때문에 돌아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개인적인 차로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, 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골목골목 돌아다니기 너무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. 또 차가 안 크다는 이유로 우리 르노마스터 차량 같은 경우는 주차 라인에 딱 들어갑니다. 그래서 흔하게 말하는 스텔스 모드죠. 주차 라인에 차를 대놓고 내가 남한테 피해를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으면서 편하게 노지가 아닌 주차 공간에서 캠핑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제가 볼 땐 연비가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. 제가 한 5,00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기름 넣은 기억이 몇 번 없어요. 정확하게 측정은 하지 않았지만 고속 충전에서는 14km, 15km 정도의 연비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. 스틱 운전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비는 좋아야겠지만 어쨌든 연비가 좋다는 건 장점이니까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 다음 장점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가장 큰 르노마스터 차량, 벤라이프 차량의 장점인데 개방성. 저는 이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. 우리가 캠핑을 가서 좋은 풍경에서 뒷문을 다 열어놓고 캠핑을 할 때 침상에 누워갖고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문 밖을 보면서 보는 개방성도 훌륭하고요. 또 측문을 다 열어놓고 우리가 캠핑카 안에서 맥주나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 창밖을 보면서 즐기는 벤라이프 감성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. 이 장점이 제가 지금 5개월 만에 차를 팔면서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장점이라고 보면 이건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차가 이뻐요. 그러니까 많이 건들지 않고 약간 튜닝해 놓은 것처럼 오밀조밀하게 만들고 해서 밖에서 보면 제 차는 루프렉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RV 같기도 하고요. 차가 참 이쁘고 앙증맞다 하는 게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지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르노마스터 기반 캠핑카의 단점이라면 가장 큰 부분은 스틱 운전 아닌가 싶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동안 이 트럭, 포터를 운전한 경험이 있어서 스틱에 대한 큰 부담 없이 구입을 했는데도 클러치가 좀 예민해서 그런지 몇 번 시동을 꺼먹은 경험도 있고요. 어쨌든 오토 차량보다 불편한 건 사실이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, 스틱만 해야 된다는 건 가장 큰 단점이죠. 그리고 또 제가 느낀 부분은 이 차체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좀 측풍을 많이 타는 편이에요. 바람이 불면 차가 휘청휘청해서 놀란 적이 몇 번 있고요.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풍절음이 좀 많이 운정소로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엔진 소음도 좀 큰 편입니다. 물론 승용차보단 당연히 주행 성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겠지만 저한테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주행 성능이 생각할 만큼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. 출력도 뒤에 차가 무거워서 그런지 몰라도 출력도 조금 제가 볼 때는 고속도로에서 물론 130km까지 나가기도 하지만 좀 출력이 만족할 만큼 힘이 팍팍 치고 나간다는 느낌도 없었고요.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.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3인 가족 기반으로 이제 여행을 다닐 때 3명이 앞좌석에 타기가 정말 불편하다. 그나마 운전석이 제일 편한 편이고요. 조수석도 그나마 덜한 편인데 가운데 자리 있죠. 이 접었다 폈다 하는 공간. 이 공간은 정말 사람이 앉기 힘들 정도로 불편해요.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치가 이제 잠들면 나중에 골기가 이렇게 꺾이죠. 시트를 뒤로 높여줄 수가 없으니까 애기가 좀 불편한 것도 사실인데 성인이 앉기에는 상당히 더 불편합니다. 그리고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제가 리무진 시트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뒤로 제쳐지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요 정도 자세로 3시간, 2시간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건 제가 볼 땐 마스터 기반 캠핑카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좀 예민한 부분일 수가 있는데 유로마스터, 은하모빌의 유로마스터 캠핑카의 장단점을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느낀 부분이고 이제 회사를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느꼈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민하죠. 왜냐하면 실제 지금도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좀 단점을 얘기하면 좀 마음이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공감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유로마스터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100% 원목에서 오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. 그런 색감이나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기호가 있는 거니까 배제하고서 말씀을 드리자면 100% 원목을 사용하면 원목은 호흡을 하니까 어쨌든 결로 문제, 이 습 문제만큼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봐요. 저는 한겨울에 차량을 운행했는데도 전혀 불편할 정도의 습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았고요. 그리고 원목을 사용하다 보니까 세차를 받아도
이 세차 증후군처럼 환경 호르몬적인 문제가 없어요. 그냥 쾌적하고, 또 유로마스터 은하모빌 사장님이 천연 오일로 다 도장을 하셔갖고 일단 친환경적이다는 게 유로마스터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장점으로 보면은 마스터 기반 캠핑카 치고는 그 전력이나 청소 용량이 상당히 많아요. 위에 루프렉에 태양광 600W가 충전이 돼서 에어컨은 제가 사용해 보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전력을 쓰면서 부족하다는 느낌 전혀 없었고요. 충전도 태양광 충전이 상당히 빠르게 되는 건 제가 진짜 몸소 느꼈던 부분입니다. 그리고 청소 용량이 140리터면 제가 알기로는 마스터 기반 캠핑카 중에 거의 탑랭크에 들 정도로 용량이 많죠. 그래서 보통 2인 가족이나 3인 가족이 이틀 정도 뭐 여유 있지 않겠지만 물을 사용하기에 불편함은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유로마스터 장점은 침상 공간이 상당히 여유롭다입니다. 그 유로마스터만 그 혼자 이렇게 2단 변형이 돼요. 한번 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끼우는 게 있어갖고 뭐 이 3단 변형을 했을 때는 세로 취침이 가능합니다. 성인 3명은 힘들지만 아이 하나, 애기 엄마, 저까지 셋이서 보통 침대 사이즈로 치면 라지 킹 사이즈 정도 돼요. 셋이서 충분히 여유롭게 잘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된다. 그게 유로마스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유로마스터 단점, 좀 예민한 부분이죠.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, 실사용에서 느꼈던 부분이니까 뭐 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부분은 화장실 배수, 맞아. 화장실이 보통 차량이 평탄화가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. 살짝은 기우는데 보통 안에 들어가서 샤워나 이제 씻고 나왔을 때 바닥에 물이 항상 이렇게 고여 있어요. 배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. 배수가 중앙에 있어요. 끝에 없고. 그래가지고 이제 씻고 나오고 다음에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갔을 때 항상 발이 젖어요. 이게 은근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은하모빌은 그 1단 변형, 침상을 1단 변형하고 가로 취침을 할 경우에 월든이나 아리아모빌처럼 그 측면 확장이 안 돼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가장 넓은 공간까지 침상을 끌어올려야 됐죠. 그렇다 보니까 지금 높아요, 위치가. 그래서 침상 위에 올라갔을 때 고개가 이렇게 꺾이죠. 이게 머리가 다니까. 그 부분도 단점이기도 하고,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또 시트를 배열을 맞추고 저 밑에 이 턱이 하나 있어요. 그 턱이 물론 바깥에서 외부 조리대의 수납 공간이기도 하지만 일단 바닥에 온수, 바닥 난방이 온수인데 온수 난방이 여긴 안 돼요. 상당히 넓은 공간이. 그 들어온 입구 쪽 요만큼만 온수가 이제 난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좀 손실되는, 열 손실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침상이 높다 보니까 측면 창 위치가 상당히 애매해요. 보통 창문이 옆에 있으면 침상에 누웠을 때 약간 턱이 있으면 좋은데 거의 침상 높이랑 맞물린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치침을 하면 그러니까 발로 자꾸 이걸 건드려요, 창을. 그러니까 이쪽이 좀 구겨지고 자꾸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침상에 누워서 이제 창문을 열었을 때 바깥에서 보면 아이가 떨어질 위험이 있죠. 바로 낙차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조금 좀 아쉬웠던 이런 부분은 좀 다르게 개선됐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개월밖에 차를 안 탔는데 차를 파는 이유, 기변하는 이유. 이게 이제 마스터 기반 캠핑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영상이라고 봐요. 일단 차를 팔게 되면 뭐 취등록세 손실부터 차량 감가에 그리고 어쨌든 전 전액 할부로 샀으니까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겠죠. 많은 손실이 있어요. 뭐 대충 예상되는 비용은 1,500만 원 전후인데 이 정도 손실을 보면서까지 왜 차를 팔고 기변을 결정을 했냐라고 보면 이 마스터 기반 캠핑카는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3인이 타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차량입니다. 뭐 편하자고 캠핑을 다니는 건 아닌 건 저도 아는데 이 3인도 괜찮은 게 뭐냐면 아이가 있을 때 아이가 한 10살 정도, 10살 이상 돼요. 혼자 씻을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. 근데 어린 아이를 데리고 다닐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보편적으로 활용을 할 때 이제 침상하고 이제 분리 활용을 할 때 침상이 높다 보니까 아이를 올려놨을 때 떨어질 확률도 좀 많고요. 그리고 밑에 있을 때 공간 분리가 잘 안 되죠.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아이를 씻겨야 되는데 이제 4살짜리 애기는 혼자 못 씻잖아요. 그러면 뭐 어느 마스터 캠핑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안에 둘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. 그 욕실에. 그럼 아이를 안에 넣어놓고 엄마나 아빠는 바깥에서 이렇게 상반신만 들어가서 아이를 씻겨야 되죠. 근데 문이 상당히 크지 않을 거고요. 거기서 그 좁은 공간에서 아이를 씻기니까 아이도 힘들고 엄마 아빠도 너무 힘들죠. 그러니까 씻기고 나와갖고 애를 말리고 닦여야 되는데 그 여유 공간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저 혼자 타기엔 지금도 마스터 뭐 유로마스터 너무 좋은 차고 제가 좋아하는 차량인데도 저는 가족하고 행복하려고 캠핑카를 구입을 했으니까 아이랑 그 슈맘님이랑 같이 여행을 하기에 마스터 기반 캠핑카는 셋이 타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려갖고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차량을 기변하게 결정을 했고요. 그리고 또 어떻게 또 그렇게 맞으려니까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또 슈맘님이 둘째를 임신하셨잖아요. 근데 내가 볼 땐 4명은 죽어도 못 다녀요. 그러니까 3명은 불편하다는데 4명은 아예 안 된답니다. 법적으로도 못하게 돼 있고
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. 바깥에 쉘터도 치고 텐트도 치면서 이렇게 안에서 뭐 해먹고 이렇게 잠만 자고 하는 건 괜찮은데,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여행 스타일이거든요. 여행. 어디 신기한데 바다 같은데 몰랐던 공간에 가서 그 지역에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사 먹고 안에서 먹고 씻고 자고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새 식구가 타기에는 좀 불편했어요. 그게 제가 기변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고요. 그리고 좀 결심을 하게 된 데에서 에이스 캠퍼에 뭐 에이스 720 차를 구입을 한 건 그 안에 있던 욕조죠. 씻기는데 너무 고생을 했더니 그 욕조를 보니까 그냥 눈이 번쩍 띄었어요. 그리고 이왕 결정을 했다면 차량의 감가가 더 많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거의 새 차 수준일 때 얼른 팔아갖고 사는 사람도 좀 쾌적하게 쓸 수 있고 저도 좀 손실을 많이 안 보고 팔고자 해서 그 좀 급하게 기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.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어쨌든 간에 짧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물론 뭐 세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더 많은 장점과 더 많은 단점이 있겠죠. 뭐 C타입 캠핑카라고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. 제가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또 나중에 영상 찍을 때 C타입도 이래서 못하겠어요. 그렇게 영상을 찍을 수도 있는 거죠. 어쨌든 저는 이제 생각나는 대로만 가장 크게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. 뭐 기존에 우리 그 은하모빌 유로마스터 유저분들이 뭐 내 차의 단점을 얘기했다라고 해서 기분 나쁘실 필요는 없어요. 은하모빌은 제가 결정을 했던 차였고 또 누군가에게 팔 차고 저도 상당히 만족해서 구입을 한 거고 만족하게 사용을 했던 차량입니다. 근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의 개선점이 타 차량과는 좀 더 다르다죠. 나쁘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혹시라도 유저분들 기분 안 상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뭐 원래는 그런 영상을 찍으려면 캠핑카에서 찍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제 캠핑카는 지금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. 집에서 문득 생각이 나서 차를 팔기 전에 이런 영상을 한번 남겨놔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은 건데 제 차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육지로 다시 끌고 와서 이제 바로 매물로 내놓을 생각입니다.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차량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 그 차량으로 또 좋은 영상도 보여드리고 뭐 꾸준히 발전하는 슈퍼TV가 되겠습니다. 제가 원래 목소리가 이렇게 완전히 목이 갔어요. 지난주부터 장사하느라고 너무 이렇게 목을 심하게 쓰고 또 요번에 제주도에 놀러 가서 벤나이프 형님이랑 죄송합니다. 벤나이프 형님이랑 네오짱 형님이랑 너무 호탕하게 떠들고 웃다 보니까 목이 갔어요. 그래갖고 좀 보이스가 원활하지 못한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또 제주에서 놀다 온 영상이거나 아니면 또 철수 영상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